얘가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는 것 같아. 휴대폰을 몰래 열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취방을 들어가거나 직장까지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라고 해서 폭력도 굉장히 교묘하게 합니다. 걔 부모님은 고졸이라서 그런가 교양 없이 밥을 먹더라. 저는 그런 말 쓰는데 효자병, 효녀병에 걸려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심한 행동을 하는데도 다 허용해주는 게 효자, 효녀가 아니고요. 가족 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부모님이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고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 솔직히 말해서 실제 생활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간단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직장인 성인 남녀 412명을 상대로 본인의 부모님이 헬리콥터 부모님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2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는 이 자녀분들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녀분들이 먼저 나서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과 자식인데 자식이 성인일 때예요.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식이 성인일 때 성인인 부모님과 성인 대 성인으로서 관계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 첫 번째는 부모님이 스토킹에 준하는 행동을 할 때예요. 얘가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는 것 같아. 휴대폰을 몰래 열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취방을 들어가거나 찾아가거나 들락날락하는 행위예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취방에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직장까지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반복적인 공격을 하거나 동의 없이 특정 공간에 따라가거나 침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단순 경범죄가 아니죠. 강력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요.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됐어요. 부모님이니까 조금 살살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처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성립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도 부모님들이 이런 행위를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했다 할 때 처벌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거 불편하니까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거절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억울하시겠지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폭력이에요. 뺨을 때린다거나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방에서 못 나가게 막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거, 언어폭력. 굉장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위. 요즘에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라고 해서 폭력도 굉장히 교묘하게 합니다. 안 때리고 방만 못 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벽에 전화를 수십 통 해가지고 욕설만 한다거나, 욕이 섞인 카톡을 하룻밤 사이에 400개를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성격이 강해요 수준이 아니라 이거 범죄예요. 오히려 내가 거절 의사를 단호하게 내비치는 게 부모님들이 상태가 심해지지 않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말 쓰는데, 효자병, 효녀병에 걸려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심한 행동을 하는데도 다 허용해주는 게 효자, 효녀가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하지 말라,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모르고 지나갔을 부분이라 생각해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상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모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호한 경계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들도 사실 사람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순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좋아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얘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 조금 더 사력 있게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기를 유도하는 말들이 있어요. 도발에 가까운 말들이죠. 그냥 아무 소용없는 깎아내리기, 비난, 걔 부모님은 고졸이라서 그런가 교양 없이 밥을 먹더라, 이런 행동들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제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하기 전엔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해보면 뭘 느끼냐면, 제지를 하면 부모님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반 정도는 돼요. 그리고 반의 반 정도는 갈등을 좀 거치지만 돌아와요. 제가 봤을 때 한 15%에서 10% 미만은 좀 잘 안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 90%, 85%의 경우에는 갈등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내가 이거는 선을 넘는 행위가 맞구나 하고 팔로우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거는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거절 의사는 감정적이지 않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적이지 않게 단호하게 하는 거야말로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성인으로서 보이는 성숙한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춘기 애처럼 굉장히 감정적으로 엄마 아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면은 엄마 아빠 느끼기에 너 15살 때랑 똑같이 말하네. 이게 데자뷰가 잘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성인으로서 절제되고 단호하고 하지만 정중한 모습 보일 거야. 매너는 잃지 않지만 내 경계는 분명히 지켜갈 거야 라는 아주 결심 있는 태도를 보이면 부모님들은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문화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출산율도 있고 자살률도 있고 많은데 제가 출산율 영상을 이미 먼저 찍어놨습니다. 출산율 영상에 가셔서 가족 문화가 실제로 우리 통계 데이터에 어떻게 나오고 있나를 시청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